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서입니다. 오늘은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 유고 상태에 빠지면 과연 누가 북한을 통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 바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 생일과 관련한 참배 행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걸 놓고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처럼 국내에서 많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 21일 날 미국의 CNN 방송이 미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김정은이 수술 후 중대한 위험에 빠져있다라고 보도하면서 이게 전 세계에 소위 전파되면서 김정은의 중퇴설이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동향을 보여왔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믿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수술 후에 중퇴에 빠졌다는 이 보도의 그 소스, 출처와 그 내용을 보면은 신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김정은이 있는 지역까지 밝히고 특히 특이한 동향이 없다고 계속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판단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일단 그걸 차지하더라도 일단 만약에 북한에서 김정은의 신변에 유고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북한이 변할 것인가, 어떤 식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는 많은 국내 학자들 또 국민들의 관심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급변 사태라는 것은 북한의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의 신상에 유고가 생겨가지고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의 유고는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로 김정은의 사망입니다. 자연사를 하든지 돌연사를 하든지 또는 김정일이 피격이 됐다든지 이러한 이유 등으로 김정은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 소위 와병 중에 소위 식물 인간 상태가 되는 이런 상황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북한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서 김정은이 실각하는 이런 상황, 또는 김정은이 주민 봉기에 의해서 소위 물러가는 상황, 이러한 재반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김정은이 만약에 유고 상태에 빠져버리면 일단 북한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김정은의 후계 체제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김정은이 나이가 36입니다. 자, 김정은의 자식이 셋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가 남자, 두 번째가 여자, 세 번째가 남자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나이를 모릅니다. 10살 미만입니다, 다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죽으면 이른바 백두혈통의 적장자 개성을 볼 때 김정은의 자제들이 이를 이어받아나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의 친여동생인 김여정으로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나 이 김여정이가 이 노예한 북한의 당정군의 인사를 갖다가 다 털어주고 김정은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매우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김여정이가 잠시 권력을 승계해도 그 권력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김여정의 이 권력 승계에도 상당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떠한 세력들이 하느냐? 지금 직책상으로만 보면은
북한에서 최용해, 이 최용해가 최대의 권력권자입니다. 그러나 수종 절도주의 통치하에서 북한에서는 2인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실세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김정은의 측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김정은이가 갑작스럽게 유구가 된 상태에서는 일단 관심은 김여정 다음으로 바로 최용해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최용해는 북한 당의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죠.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또 당의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사망 이후에 바로 이 최용해가 최고의 권력자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 북한의 이 권력 구조상 이 최용해가 북한의 김정은의 권력을 틀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이제 집단 지도체제, 당정군이 집단적으로 북한을 갖다 통치하는 집단 지도체제라는 이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백두혈통으로 가야 한다면은 김여정이도 안 되고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면은 바로 중국의 지원 아래 김평일이라고 바로 김정일이의 바로 그 이복 동생이죠. 전 체코 대사를 지내다가 김정일 집권 이후에 계속 해외에서 체코 대사, 폴란드 대사를 하다가 최근에 김정은의 방침에 의해서 평양으로 복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현재 김평일이의 정책 영향력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자인 김정은이 유고사된 상태에서 백두혈통의 맥을 찾다 보면은 바로 김평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평일의 등장은 중국이라는 강력한 지원 세력이 김평일을 갖다 내세울 때만 가능합니다. 자체적인 역량으로서는 북한에서 소위 그 후계 구도에 등장할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김평일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원이라면 가능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대안 속에서 어느 하나도 북한을 움직이는, 북한의 실질적인 정보 사찰 기관인 당의 조직 지도부나, 두 번째는 북한의 소위 그 사찰 정보 기관인 국가보위성, 이 국가보위성이라는 비밀 사찰 조직,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인민보안성, 북한의 경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군의 보위사령부, 북한군의 사찰기관이죠. 또 북한군 총정치국, 이러한 그 체제 수 부서들의 지지를 받지 않는 한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이 시나리오에, 네 가지 대안에 해당되는 모든 권력 승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세력이 누군가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사가 바로 김경희와 바로 김창선, 김정은의 서길시장입니다. 이 김경희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 정책 영향력이 완전히 바닥이 떨어졌다가 지난번에 공개석상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김경희가 건강은 안 좋지만은 어떤 식으로 김여정이나 어떤 세력을 지원할지도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씨 집단, 바로 김일성, 김정일에 또 김정은이 이어까지 3대에 걸쳐서 소위 집사 노릇을 하고 있는 바로 김창선 서기실장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김창선 서기실장이 어떤 식으로 후견 세력으로 등장할지, 여기에 따라서 북한의 후계의 구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무력인 군에서도 이미 그 김정일 시대부터 군을 분권화시켜 버렸습니다. 북한군 총참모장이라든지 또는 북한군 인민무력상이라든지 이 군정권을 장악하고 있죠. 군의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소위 인민무력상이라든지, 또는 군 정권을
작전 통제권을,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총참모장, 그리고 군을 사찰하는 소위 그 정치 사상적으로 사찰하고 지도하는 총정치국, 이러한 세력들이, 또 보위사령부 같이 이러한 세력들이 상호 지원과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도 이 북한의 후계 구도는 순탄치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70여 년 동안 수종 절대주의 유일 체제에 길들여져 있는 이 북한 속에서 소위 절대 통치권자의 유고는 바로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 철회의 기회를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이끄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만약 이를 성사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후대의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